예, 이번 시간에는 제52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이 옥의 저장소에 이 윤활유 저장 용기를 겹쳐 쌓아 저장할 경우에 다음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그 물음 1번은 요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에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요 파레트라고도 하고 또는 요걸 우리가 좌대라고도 하죠. 요런 형태에다가 이 위에 이 벌크로 용기가 이제 그 좌대 위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그 벌크 용기가 이 좌대 위에 이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그 설치된 것을 우리가 그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의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지게차 있죠? 지게차에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지렛대가 있는데, 요 지렛대를 갖다가 이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서 요 파레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 걸 우리가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는 몇 미터를 주고 쌓는 높이를 몇 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냐면 요건 6미터 이하예요. 즉 6미터를 갖다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 물음 2번은요. 사류 오염물 중에서 요 삼석유류, 그다음에 사석유류, 그다음에 이 동식물 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에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해야 되냐? 요거는 4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그 기타는 3미터를 갖다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해서 여러분이 쌓는 높이 제한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이제 잘 나오죠. 그래서 요 쌓는 높이의 제한은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쓰라고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에서 요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갖다 겹쳐 쌓을 경우에는 요거는 6미터를 갖다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이 34동이에요. 사류 오염물 중에서 삼석유류하고 사석유류, 이 동식물 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에 그 높이 제한은 4미터를 갖다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그 밖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밖의 것은 다 3미터를 갖다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쌓는 높이의 그 제한에서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에는 6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밖의 것은 3미터를 갖다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그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이 오염물 안전관리자가 점검하여야 할 이 옥내 저장소죠. 그래서 이 옥내 저장소에 일반 점검표인데 번호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벽, 그 다음에 기둥, 이 보, 그 다음에 지붕, 요거는 균열이나 아니면 이 손상 등의 유물을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벽이나 기둥, 그 다음에 보, 지붕은 균열, 그 다음에 손상 등의 그 유물을 갖다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변형, 손상 등의 유무 및 요 폐쇄 기능 있죠? 폐쇄 기능은 어떤 장치냐면 바로 방화문이죠. 이 방화문이 폐쇄의 기능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요 2번에는 요 방화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요 바닥을 보면은, 바닥은 점검 내용이 여러분이 흘러 넘친 아니면 용기에서 샌 기름이 고여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체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물이 고여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유하고 채수의 그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3번. 그 다음에 4번은 변형,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 상황이죠. 이건 바로 계단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손상의 유무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조명 설비. 그래서 이 조명 설비는 손상의 그 유무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죠. 다음은 그 3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3번은 특정 옥의 저장 탱크의 그 용접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애눌러판하고 애눌러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애눌러판이 뭐냐면은 그 탱크의 그 밑바닥 있죠? 밑바닥 보면은 이런 판이 있겠죠? 근데 원형 그 탱크니까 또 이 주위에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밑판을 보강한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요걸 우리가 애눌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특정 옥의 저장 탱크의 그 용접 방법은 요 애눌러판과 애눌러판은요,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그 다음에 요 애눌러판하고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뒷면에 재료를 댄, 여기까지 똑같죠? 맞대기 용접도 되고요. 또는 요건 겹치기 용접.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애눌러판과 애눌러판과의 그 용접을 할 경우에는 뒷면에 재료를 댄 그 맞대기 용접, 그 다음에 애눌러판하고 밑판 및 밑판과 밑판, 이거는 그 뒷면에 재료를 댄 겹치기 용접하고,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 이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자주 나오는 것이요, 그 애눌러판을 갖다가 용접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애눌러판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 요 옥의 저장 탱크, 특정 옥의 저장 탱크인데요. 요거는 그 옆판에 최하단 요 두께가 15mm를 초과하는 경우죠. 요거는 그 쓰라고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특정 옥의 저장 탱크의 그 내경이죠. 내경이 요 3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애눌러판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 경우를 갖다가 세 가지를 쓰라고 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4번 나가죠. 자, 4번은 제3류 위험물인 그 인화칼슘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3류 위험물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인화칼슘이니까 인하고 뭐의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이죠. 인화칼슘이니까 이 CA3, P2가 바로 인화칼슘이죠. 여기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그 1번은 물과의 그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인화칼슘이 CA3, P2죠. 자, 물과의 반응식이니까 H2O. 자, 요 칼슘은 몇 가예요? 요거는 2가죠. 즉 양이온 2가예요. 그
다음에 그 OH는 음이온 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이 CA, OH, CA가 2가니까 OH 마이너스 이온 일가 2개하고 결합이 되죠. 그래서 CA 가로 OH2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PH3, 우리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하는 맹독성 기체가 되죠. 자, 반응 전후에 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요. 여기 C에 칼슘이 3개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이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를 보죠. 수소가 2니까 6, 여기 6, 12개가 되죠. 그럼 여기 6이 들어가야 수소가 12개, 산소가 여기 6개에서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반응식을 완결해주면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오염 등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삼류오염물 보면은 그 칼륨, 그다음에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죠. 두 번째가 황린, 그래서 칼라 알알 황. 그다음에 알카리 금속 릿, 알카리 토금속이죠. 그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에서 유, 그래서 알유. 그다음에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서 이렇게 삼류는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 수량은요, 1253이죠. 1, 여기가 2, 여기가 5, 3이죠. 그래서 칼라 알알이 지정 수량이 10kg, 황린이 20kg, 알유가 50kg, 금금칼이 3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칼라 알알이 1등급, 황린도 마찬가지로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알유가 2등급이에요. 금금칼이 3등급. 자, 그럼 인화칼슘은 어디에 들어가요? 금속의 인화합물이죠. 금속의 인화합물이니까 바로 요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그 3등급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인화칼슘이 요게 그 산화고의 반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염산하고 반응이 되면 마찬가지로 Cl2 염소 2개하고 결합이 되죠. 2가니까 Cl은 요건 마이너스 1가 이온이에요. Ca는 플러스 2가죠. 그래서 Cl 2개하고 결합이 되죠. 자, 생성되는 건 마찬가지로 PH3 포스핀 기체가 발생이 되죠. 마찬가지로 개수는요, 여기 CA가 3개니까 3, P가 2개니까 여기 2, 여기 보시면 수소가 6개가 되죠. 수소가 6개면 여기 3이 들어가야 되죠. 6개면 여기 6이 들어가야 되죠. CL이 마찬가지로 6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요 인화칼슘이 산화하고의 그 반응식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죠. 자, 5번은 마찬가지로 삼류염물에 대한 그 삼류염물에 보면은 칼슘의 그 탄화물이죠. 칼슘의 탄화물이니까 칼슘하고 탄소의 결합물질이죠. 그래서 이 탄화칼슘이라는 것은 탄화니까 탄소하고 칼슘, CA하고 결합이죠. 그래서 CA, C2가 바로 탄화칼슘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강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H2O. 자, 탄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마찬가지로 CA, OH2죠. 수산화칼슘 생기고요.
다음에 뭐가 생겨요? 우리 아세틸렌 기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C2H2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반응 전후에 개수를 맞죠. 원소의 개수 맞춰줘야 되죠. C에 하나 서로 맞죠. 탄소가 2개 맞죠. 그러면 그 수소 여기 2개, 여기 수소 2개에서 총 4개죠.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수소의 개수 맞죠. 그다음에 산소 여기 2개, 반응 전 2개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물과의 반응식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생성된 기체, 요 아세틸렌이 생성된 기체죠. 요 놈은 고체예요. 수산화 칼슘은 고체고 요 놈은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체는 우리가 G로 표기하고요. G가 아니고 S로 표기하죠. 솔리드 S. 기체는 G로 표기해요. 가스. 해서 G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요 기체가 아세틸렌인데 아세틸렌은 폭발 범위가 2.5에서 81%라는 거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생성된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 C2H2가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이죠. CH5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생성된 물질은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CH5로 구성된 그 화합물이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생기는 것은 CO2하고 요 물만 생성된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C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수소 2개 맞죠. 자, 그러면 산소가 반응 후에 4개, 여기 하나 총 5개죠. 그럼 여기 2분의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산소가 5개가 되는 거죠.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2분의 5에다가 2를 곱하니까 5, 여기 2에다가 2 곱하니까 4, 여기 물은 2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수를 갖다가 맞춰주면 되죠. 그다음에 3번은 요 탄화 칼슘하고 질소하고의 반응식이에요. 여기서는 CA, CN, 요게 뭐예요? 석회 그 질소라고 하죠. 그래서 CA, CN2가 생겨요. CA, CN2.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탄소가 그대로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CA, 탄소 하나가 빠져나가고 질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CaCN2 요게 그 석회 질소라고 한다는 거. 요 놈하고 탄소가 생성되는 거죠.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6번은 위험물의 그 성질란에서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우리가 복수 성상 물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수 성상 물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2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복수 성상 물품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는 그 유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은 이 복수 성상 물품이 요 산화성 고체, 요건 면류염물이에요. 일류염물이죠. 그 다음에 요 가연성 고체, 요거는 이류염물이죠. 즉, 인류의 그 성질하고 이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걸 면류염물로 간주하느냐 그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요, 숫자가 큰 쪽을 여러분이 택해 주시면 돼요. 즉, 이류염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 성상 물품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그 물질이 2개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류가 큰 류, 즉, 그 숫자가 큰 류의 쪽을 여러분이 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물론 예외는
뒤에 하나 있어요. 다음 물음 2번은 이 복수성상의 그 물품이 산화성 고체, 요거 인류라고 그랬죠. 산화성 고체의 성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 요거 몇 류예요? 오류가 되죠. 우리 오류는 자기 반응성 또는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인류의 성질하고 오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걸 몇 류 우연물로 간주하느냐. 숫자가 큰 쪽이니까 이게 오류 우연물. 제도 써주셔야 돼요. 제2류 우연물. 이건 제5류 우연물로 간주한다는 거. 다음에 물음 3번은 요 가연성 고체. 자, 가연성 고체는 2류 우연물이죠. 그다음에 자연 발화성. 이게 몇 류예요? 3류 우연물이죠.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연 발화성 및 여기 금수성 두 가지. 이게 바로 3류 우연물이죠. 이럴 경우에는 몇 류? 숫자가 큰 제3류 우연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다음에 4번은 복수성상 물품이 이 자연 발화성 물질, 이게 자연 발화성이니까 3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금수성 물질, 이것도 3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화성 액체라고 그랬죠. 인화성 액체는 4류 우연물이죠. 이럴 경우에는 몇 류 우연물로 간주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큰 숫자의 류를 갖다가 우리가 간주했는데 여기서만 예외예요. 4번에서만. 그래서 여기서는 제 3류 우연물로 간주한다는 거. 그다음에 5번은 인화성 액체. 이게 바로 4류죠. 그다음에 자기 반응성. 이건 5류죠. 이럴 경우에는 큰 숫자에서 제5류 우연물로 간주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류하고 2류하고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류로 간주하고요. 두 번째는 1류하고 5류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큰 숫자인 5류 우연물로 간주. 그다음에 세 번째가 2류 우연물하고 3류 우연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3류 우연물로 간주하고 4번이 요 3류 우연물하고 4류 우연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거는 3류 우연물로 간주한다는 거. 요것만 반대예요. 4번만. 그다음에 5번은 4류 우연물하고 5류 우연물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5류 우연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다른 거는 다 큰 숫자를 갖다가 다 간주하는데 요 4번만 3류하고 4류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요 3류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특이하니까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여러분이 암기가 될 거예요. 다음 7번 나가죠. 자, 7번은 제5류 우연물 중에서 이 아세틸 퍼옥사이드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류 우연물의 요 아세틸 퍼옥사이드, 요 퍼라는 거는요,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퍼옥사이드. 과로 들어가는 거죠, 과. 그래서 아세틸 퍼옥사이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아세틸 퍼옥사이드에서 APO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의 화학식은요, CH3에다가 CO, 요 놈이 두 개이고요. 퍼옥사이드, 옥사이드가 바로 산소죠. 산소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아세틸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이죠. 그래서 물은 1번은 구조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식은 원칙적으로는 C가 이렇게 여기에 H가 3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 산소가 이중결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산소가 2개죠. 반대편에 CH3CO가 있는 거죠. 그래서 C 이중결합 있고요. 여기에 H가 이렇게 3개 들어간 게 바로 아세틸 퍼옥사이드의 구조식인데요. 요걸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CH3에다가 여기 탄소가 있고요. 이중결합. 그 다음에 산소 2개가 있고 탄소에 이중결합 들어가고 여기 CH3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위에도 맞고 밑에도 다 맞아요. 다음에 물음 2번이죠. 자, 물음 요거 하기 전에 물음 2번부터 하죠. 증기 비중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증기 비중은요. 기준 물질이 공기예요.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즉 분자량, 어떤 물질의 그 분자량을 공기의 그 평균 분자량이 약 29라고 하죠. 원칙적으로는 28.84인데 공기의 평균 분자량 약 그냥 29로 해요. 자, 그러면 아세틸 퍼옥사이드 요거의 그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C가 몇 개예요? 2개가 되고요. 2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니까 C가 4개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H가 3개니까 여기 2 있으니까 6개가 들어가죠. 산소가 여기 2개, 2개에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가 12 곱하기 4, 그 다음에 1 곱하기 6, 16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48, 여기가 6, 여기가 64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70이니까 118이 되는 거죠. 118이 바로 분자량이에요. 그럼 118을 갖다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면은 4.07이 바로 이 아세틸 퍼옥사이드의 증기 비중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될 게 벤조일 퍼옥사이드예요. 같은 그 유기 과산화물이 있죠. 그래서 유기 과산화물은 오류연물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지금 나온 이 아세틸 퍼옥사이드하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는요. C가 6개고 H가 5개. H 하나는 뭘로 바뀌었어요? CO 로 바뀐 거죠. 요놈이 2개. 퍼옥사이드니까 산소가 2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BPO, 벤조일 퍼옥사이드 또는 과산화 벤조일이라고도 하는 거죠. 요거의 그 구조식은요. 요건 그 벤젠 골이 있죠? 벤젠 고리에 여기에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고 C가 들어간 거죠. 여기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들어가 있고요. 산소가 이제 2개 들어간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탄소 있고요. 여기에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고 탄소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그 구조식이에요.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다음은 그 문제 8번 나가죠. 자, 문제 8번은 비중이 0.8인 메탄올 S가 0.8이에요. 비중이. 그 다음에 요 메탄올이니까 CH3OH죠. 요 놈이 부피가 10리터가 있을 경우에 요 놈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이론 산소량하고 생성되는 CO2의 그 부피는 22.5도씨 1기압일 때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모든 연소할 때는 부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메탄올 10리터는 이게 무게로 하면
몇 킬로가 되느냐, 이걸 먼저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비중량이라는 거는요,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1000이에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냐? 비중을 곱하면 바로 그 물질의 비중량. 그래서 이 비중량 값의 단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을 쓰죠. 그러면 메탄올의 비중량은요, 물 비중량 1000kg 퍼, 자,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죠?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그 비중량 값은 얼마예요? 그대로 1이죠, 1. 다시 하면서 1kg 퍼 리터예요. 물의 비중량 값. 여기에다가 비중 0.8이죠. 그럼 이 물질의 메탄올의 비중량 값은요, 1에다가 0.8을 곱하면 0.8kg 퍼 리터. 다시 말해서 메탄올 1리터는요, 무게로 하면 0.8kg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메탄올이 몇 리터 했어요? 10리터가 있죠. 그럼 요 메탄올의 무게, 요거의 웨이트, 무게죠. 자, 무게는, 자, 10리터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1리터가 지금 몇 킬로 나가요? 0.8kg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메탄올 10리터는 무게로 하면 8kg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비중이 나오면, 비중이 0.8이라고 나오면은요, 아, 요거의 비중량은요, 0.8 kg 퍼 리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리터면 바로 킬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비중이 0.8이니까 요 10리터에다가 곱하기 0.8, 여기가 이제 리터가 되겠죠. 리터일 경우에는 그대로 킬로그램이라고 쓰셔도 돼요, 바로. 그럼 이게 만약에 세제곱미터다, 즉 10세제곱미터다, 비중 0.8을 곱하면 이건 약 8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비중이 0.8이면 그 단위가, 비중량 값이 0.8 kg 퍼 리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량 값이. 그리고 여기 10리터니까 곱하기 0.8을 해주면 그대로 8kg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그 유체의 우리 그 역학에서 단위 조작 있죠. 정식적인 단위 조작인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 비중이 뭐 0.8이 나왔다. 그럼 요게 그 비중량 값이 킬로그램 퍼 리터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론 산소량, 필요한 이론 산소량하고 생성되는 CO2의 그 부피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메탄올이 연소가 되는 반응식, 자,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만 있으니까 생성되는 거는 CO2하고 뭐만 나와요? 물만 나오죠. 자, 그러면 탄소 반응전 하나 맞죠? 수소가 반응전이 몇 개예요? 3개, 4개죠? 그럼 여기 2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반응 전에 산소가 여기 하나하고 여기 2개하고 3개가 되죠. 근데 반응 후는 지금 몇 개가 됐어요? 2개하고 여기 2개하고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2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산소가 5개가 되는 거죠. 아니죠. 4, 5. 여기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4개니까 여기다가 2분의
2분의 3을 해줘야 4개가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3을 해줘야 산소가 4개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3, 여기 2, 2에다 2 곱하니까 H2O는 4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메탄올 여기 2몰이니까 메탄올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32죠. 2 곱하기 32kg가 연소가 되려면 산소는 3 곱하기 요 16이 2개죠. 마찬가지로 32kg죠. 요 16이 2개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2kg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실제 연소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8kg죠. 8kg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느냐.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2 곱하기 x는 8 곱하기 3 곱하기 32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x는 2 곱하기 32분의 8 곱하기 3 곱하기 32. 32는 서로 없어지고 24를 2로 나눠주니까 12. 즉 필요한 무게죠, 무게. 12kg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12kg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물음 2번은 뭐예요? CO2의 부피가 얼마냐 그 얘기죠. 자, CH3OH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은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메탄올 여기 2몰이 필요했고요. 산소가 3몰, 그다음에 CO2가 2몰 생성되고 물이 4몰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발생되는 요 CO2의 부피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 계산할 때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는데요. 항상 여기 반응하는 물질을 1몰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반응 물질.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CH3OH고 여기 2로 나눠주면 1.5몰의 O2, 2로 나눠주면 CO2 1몰, 물이 2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생성되는 부피 V는 PM분의 WRT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부피의 몰수 여기 1이죠. 1몰이죠. 그대로 곱해주나 안 곱해주나 같아요.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죠. 자, 무게는 몇 킬로예요? 8kg죠. 기체상수 R은 0.082, T는 273에다가 기준 온도가 지금 25도죠. P, 기압이죠. 1기압. 그다음에 분자량이 얼마예요? 메탄올 32였죠. 곱하기 1몰이죠. 여기 생성되는 몰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시면은 6.11 여기가 킬로그램이면 이 부피는 얼마가 나와요? 뭐가 단위가 세제곱이 나오죠. 즉 W가 킬로그램이 대입을 하면요. 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또 W를 여러분이 단위를 그램을 대입을 하면 부피는 리터가 나온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피는 6.11, 요 킬로그램 대입했으니까 생성되는 부피는 6.11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다음 9번 넘어가죠. 이 9번도 이전에서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요건 여러분이 뭐를 캐치를 해야 되냐면, 자, 제2류 오염물이죠.
제2류염물에 요 정린 있죠. 이 정린을 3류염물, 즉, 이 정린은 2류염물이고요. 요 3류염물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제조를 하는데,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원료는 어떤 원료를 쓰느냐, 제조 온도는 몇 도냐, 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 황린 있죠, 황린. 요건 그 3류염물이죠. 요 놈을 250도씨로 가열 냉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기를 갖다가 차단시킨 상태에서 해야 돼요. 황린을 250도씨에서 공기를 차단시킨 상태에서 가열 냉각을 시키면은 바로 정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황린을 공기 차단 상태에서 250도씨로 가열 냉각해서 정린을 제조한다. 여러분이 요것만 잘 정리하면은 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황린은 독성이 있지만 이 정린은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린은 어디에 많이 써요?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성냥각에 보면 이 성냥골을 긋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정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황하고 이 정린을 갖다가 마찰시키면 그 황린이 황에 그 불이 붙는 거죠. 다음 10번 나가죠. 자, 10번은 우리가 그 주유 취급소에서 주유공지하고 급유공지에 대한 기준이죠. 다시 말해서 주유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유 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 주유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주유소는요, 너비가 몇 미터냐면 이 너비가 15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6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번에는 너비니까 15m 이상, 길이는 6m 이상의 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유 공지라고 하죠. 두 번째에 보면은 고정급유 설비. 고정급유 설비는요, 자동차에다가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탱크로리 같은 거 있죠. 큰 용기에다가 급유하는 거예요. 이런 고정급유 설비 어디 주위에, 이거 호수기기죠. 호수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이걸 우리가 급유공지라고 하는 거죠. 이 놈을 갖다 보유해야 된다는 거. 이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이나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 새어나온 그 기름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집유 설비. 자, 새어나온 기름을 갖다가 모아놨으면 분리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유분리장치죠. 그래서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가로놓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